자, 287 보자. 287 두 문제 잽싸게 풀고 오늘 명제 끝내겠습니다. 287 다음 보기에서 x는 0, y는 0, x, y가 모두 0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고르라 그랬거든. 야, 필요 충분 조건이 뭐라 그랬냐? 같은 거. 똑같은 거. x, y 모두 0 되는 거랑 똑같은 말 찾으랍니다. 기억 맞는 말이니 x, y는요? 네. 틀렸죠? 네. 얘는 둘 다 0일 필요 없이 둘 중에 하나만 0 돼도 되잖아. 그럼 얘는 뭐 되는 거니? x가 0이거나 y가 0이다랑 똑같은 말이다. 기억 틀렸다. 다니 조심해. 네. 니은은 뭐냐? 맞아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바. 이거 맞는 말입니까? 네. 이거 대표적으로 x, y 모두 0이라는 말과 같은 말. 디귿은 뭔데? x 더하기 y는 0이 돼요. 말도 안 되죠. 둘이 서로 부호만 바뀌면 된다. 둘 다 0이거나 모두 6니. 부호만 서로 다르면 된다. 절대값 같고. 리을은 뭔데? 리을도 대표적으로 둘 다 0인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은 뭡니까? 니은, 리을 이렇게 되겠지. 한번 정리해볼까? 두 문자 XY가 모두 0이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 일단 리을에서 말했던 요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 어떤 모양도 일단 리을에서 말했던 요 모양이 있고 그 다음 뭐도 있냐? 첫 번째 거랑 똑같은 말인데 얘도 같은 말이죠. 얘도 첫 번째랑 같은 말이지. 그치? 왜? 루트 x제곱을 풀면 뭘로 나오냐? X제곱. 절대값 x로 나오잖아. x 아니다. 네. 절대값 x로 나온다. 루트 y제곱도 풀면은 절대값 y로 나오잖아.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었죠? 이 전부 다 뭔 말입니까? x, y가 모두 0이란 뜻이에요. x, y가 실수일 때. 이거 복소수의 상등이지. 네. 너도 0, 너도 0. 괜찮지? 네.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288 보자. 288. 최외각 전자수. 어? 최외각 전자수. 그게 뭔 소리야?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필요 조건까지 돼버리면 필요 충분 조건이 돼서 둘이 같다는 얘기인데 둘이 같지는 말라 그랬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됩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굳이 나타낸다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수 있는 구조가 잘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뭘로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문제가 뭐라 그랬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문제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케이스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충분 조건은 뭔 말이냐면 참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P는 Q이다가 참이 되게. 뭐라고? P는 Q이다가 참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필요 조건은 안 된다 그랬어. 필요 조건은 아니니까 Q이면 P다는 거짓이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풉니다 보통. 집합으로 풀 수 없으면 참거짓으로 풀어야 되고 참거짓 풀려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 P, 여기 Q,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은 뭐래?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 Q는 AB 더하기 1이 큽니다. A 플러스 B보다. 니은은 A, B는 절대값 A, B로 아까 했던 건데 Q는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디귿 A가 0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 A는 C보다 크다. 자, 이거 집합의 포함 관계로 따지기 힘들죠? 이럴 때는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푸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야. 한번 해보자. 기억부터 풀 건데 기억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지?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A 플러스 B를 좌변으로 넘기면요 절묘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되는 거잖아. 이거 인수분해 한 방에 해볼게. 한 방에 하면 A 마이너스 1 곱하기 B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죠. 한 방에 못하는 사람은 둘둘 묶어서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둘둘. 그럼 뭔 말이니?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면 이게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A가 1보다 크면 이게 양수란 얘기고 B가 1보다 크면 이게 양수란 얘기잖아. 따라서 P면 Q이다가 참인 그림이 맞지. 네. 문제는 뭐야? A 빼기 1과 B 빼기 1의 곱이 0보다 크면 A도 1보다 커야 되고 B도 1보다 커야 되니까 이건 거짓이죠. 왜? A가 마이너스 100이고 B가 마이너스 10이라도 이거는 성립하는데 A, B가 모두 1보다 큰 건 아니잖아. 따라서 기억은 전형적으로 이거는 참이고 이게 거짓이 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다는 거야. 이게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내가 나중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따로 모아가지고 줄 거야. 이런 것만. 집합으로 풀기 힘든 문제들. 참고집 판단하는 거, 필요조건, 충분조건 판단하는 거 모아가지고 나중에 줄 겁니다. 그 연습을 많이 하면은 나오는 게 사실 뻔하다라는 거야. 요거 뭐 말이라 그랬니? 기억하는 사람 있냐? 1교시 끝나기 전에 얘기했던 건데 이거 뭔 말이라 그랬냐? 같다. 절대값 AB가 AB랑 같다는 말은 뭔 말이라 그랬니? 상등. 아우 진짜 어토밤에 진짜? 이게 뭔 말이라 그랬어? AB가 부호가 같다. 눌러봐. AB가 뭐라 그랬니?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도 되지만 0도 포함해야 된다고. AB가 0 이상이라는 말이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봅시다. AB가 0 이상이면 A도 B도 0보다 큽니까? 참입니까 이거? 네. 이유?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지는구만. 아니죠. 다시 AB가 0 이상이면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큽니까? 거짓이면 발레 하나 들어보세요. 둘 다 음수해도 돼요. A도 음수, B도 음수면 이거는 성립하지만 이게 성립 안 하니까 뭐가 안 되니? P면 Q에다가 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겠지. 됐죠? 괜찮지? 이것도 봅시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큰 거 맞습니까? 네. 이거 맞죠? 왜냐면은 야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큽니다. 따라서 A가 C보다 큽니다. 이거는 성립했지. 그럼 이제 거꾸로 가보자. 야 A가 C보다 크면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커야 되니? 아니.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알 수가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 되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좀 까다롭다, 그치? 원래 명제는 집합의 연속이긴 하지만 이런 집합의 포함 관계 말고 이렇게 참거짓으로 문제 푸는 문제들도 나온다, 시험에 100% 나옵니다.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연습할 거야. 언제 이걸 집중적으로 할 거냐? 센 명제 나라일 때. 자, 갑니다. 우리 숙제 어디까지였니? 여기까지. 여기 288까지였냐? 그럼 이제 유형 13번부터 나가면 되지. 네. 끝까지 할 수 있다, 없다? 나 있다. 뭐라고? 있다. 자, 오늘 이제 뭐 할 거냐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마무리 짓고 증명 들어가면 됩니다. 자, 유형 13, 14, 15는 그냥 풀면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거니까 바로 289번 볼게요. 바로 289번을 보자. 잠좀 깼니 이제 졸린 사람들? 내가 졸리면은 잠 깨는 방법 얘기해주지 않았었냐 혹시? 안 했어? 이렇게 하트를 잡는 거야. 하트 잡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떼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감싸. 그리고 눌러. 어딜 눌러요? 여기 눌러. 여기를. 숨을 못 쉬게 눌러. 뭐야? 목이 졸리지.
아. 자, 보자. 289번 봅시다. 여기에 뭐 비셔요?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PQR이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진답니다.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진다. P, Q, R. 그럴 때 옳은 걸 고르라 그랬습니다. 기억 볼게요. 기억.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니? 네. 대표적으로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맞죠? 네. 기억은 너무 쉽다. 맞는 말이다. 니은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니은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이건 맞는 말이니? 아니요. 아닌가? 네. 맞는가? 아니. 아닌가? 왜 아니죠? 아, 맞아요. 왜 맞죠? 안 겹치잖아요. P가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집합이니까 집합으로 나타내야지. P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그림 맞냐? 네. R의 여집합이 이거잖아. 이게 R의 여집합이잖아. R의 여집합. 맞아? P가 빗금친 거에 포함되죠? 니은 뭐야? 맞는 말이다. 그치? 맞는 말이다. 그치? 딕은 뭔데? 딕은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빨리 요거 보면은 무슨 명제로 바꾸면 좋습니까? 대우. 대우 명제로 바꾸자. 이 말은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거 만족하려면 뭐 해야 되냐? Q가 누굴 포함해야 되니? P를 포함해야 되는데 Q가 P 포함하는 그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푸는 거지. 괜찮니? 되냐? 누구야? 26도. 은총이 너니? 이거 누가 자꾸 건드리냐? 수연인 것 같죠? 너지? 이 새끼 거짓말 진짜 잘한다. 이거 학기 초부터 거짓말 진짜 잘해. 나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 네가 했잖아. 그치? 야, 나 처음에 거짓말, 저거 눈도 깜빡 안 하고 거짓말 하는 거지. 자, 옆으로 넘어갑니다. 292번입니다. 중요하냐? 중요하다. 292번 봅시다. 이번에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어디에다가? 부등식에다 갖다 넣은 건데, 부등식도 어차피 집합의 포함 관계로 따질 수 있다. 수직선 그려서. P는 뭐라 그랬냐면은,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이라 그랬고요. Q는 X가 A 이상, R은 X가 B 이상 0 이하. 그래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그랬고요.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만족하기 위한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 A, B 범위 구하라는 겁니다. 뭐 하자고요? 지리집합의 포함관계 그리자. 야,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려면 여기에 Q가 있고 여기에 P가 있으면 되는 거 맞냐? 네. R이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P가 밖에 있어요. 참 격조 없다. 밖에 있대요 그냥. P가 Q를 포함합니다. 혹은 P가 R을 포함합니다. 혹은 R이 P에 포함됩니다. 혹은 R이 P의 부분 집합입니다. 좋은 용어 놔두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 방에 그릴 수 있을까? 한 방에 그릴 수 있지? 없나? 있어. 어떻게 그리면 되냐? 이거 합치면 여기 R이 있고요, 여기 P가 있고요, 여기 Q가 있으면 되는 거죠. 왜요? 왜요라는 네? 새끼야. R이 P에 포함됩니다. 근데 P가 Q에 포함됩니다. 오. 이 그림을 하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뭐 하자? 이제 수직선 그리자. 알고 있는 거 누구 먼저 그릴까? P P. 먼저 그리겠습니다. P가 뭔데?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 이게 뭐야? P. 첫 번째 Q 먼저 볼까?
Q가 P를 뭐 해야 됩니까? 포함해야 되죠. Q는 X가 A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A 이상이 얘를 포함해야 된대.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되냐? 안 되죠. 얘가 얘를 못 포함하잖아. A가 여기 있으면 되니? A 어디 있어야 되니? A가 여기에 있어야 뭐 되는 겁니까? Q가 P를 포함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A하고 마이너스 1의 대소관계 나오네. A가 마이너스 1보다 뭐 해야 되냐?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냐? 두 번째는 뭔데? R은 P에 포함돼야 된대. R이 뭔데? B 이상 0이야. B 이상 0이야는 P에 포함돼야 된답니다. P에 포함되려면 여기가 0이고요. B가 어디 있어야 되니? B가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R이 어디에? P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뭐 하자고? 얘네들 대소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요거 대소관계만 판단해주면 되지. B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여전히 1이겠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마 2 이렇게 되겠지. 마 2 하니까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죠. 마이 뭐냐? 중마고 마이 동품이다. 마이스터 여러분 처음 들어보냐? 마이 동품? 마이스터야? 뭐 하는 거야? 눈이 잘 안 보여. 마이 동품 뭐냐? 마이 동품? 네. 넌 한문 시간에 뭐 배워? 넌 뭐 배웠냐? 전 아직 한문 안 배웠어. 저 이제 파이썬 배워요. 파이썬이 그거 뭐 컴퓨터 언어인가? 네. 우리 때는 컴퓨터 언어 뭐 배웠냐? 베이직 시험. 배웠네. 베이직. 베이직이요? 베이직. 요새 안 씁니다. 왜냐면 저거 40년 전에 쓴 거라, 30년 전에 쓴 거라서. 요새 베이직 안 써요. 파이썬 하면 그거 하는 거니까. 사장된 언어예요. 사장된 언어. 몰라. 요새 저거 쓴다 그러던데. 비주얼 베이직 쓴다 그러던데. 이것도 안 쓰나 이제? 처음 들어봐요. 내가 처음 들어보니? 파이썬이랑 C 언어랑 제일 좋은 게 뭐냐? 제일 C 언어. 플래시, C 언어지. 어려운데 기본이 되는 거죠. 파이썬도 어려워요. 하는 거 있잖아. 마우스 없이. 몰라 이런 거? 네. 너네가 프로그램을 짜는 거야. 파이썬도 프로그램 짜는 거. 옛날에 나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컴퓨터 학원이 있었어요. 컴퓨터가 있었어요. 컴퓨터 친구 아니야 저거? 이거 없네. 컴퓨터가 있었냐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그거 아니에요? 엄청 큰 두꺼운 거. 맞아. 자, 마이너스 Q래. 저 때문에 멘탈 나갔다. 나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전형적인 뭐다? 3단 문법 문제다. 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참이 명제 하나 만들어낼 수 있지. 네. 뭔데? 나 Q이면 P는 Q이다가 참인 거지. 아, 네. 왜요? 충분 조건이잖아. 충분 조건은 참과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야, 요거 필요 조건이라 그랬거든. 필요 조건은 뭘로 바꾸면 되냐? 배우. 나는 뒤집어서 충분 조건으로 바꾸세요. 충분 조건이 쉬운 거야? 필요 조건이 쉬운 거야? 충분 조건이 쉬운 거야. 왜냐면 충분 조건은 참이니까. 얘가 필요 조건이란 말은 이렇게 바꾸는 거다. R이면 not Q이다가 충분 조건이랑 같은 말인 거야 이게. 네. 됐냐? 그럼 이게 충분 조건이니까 뭐가 참인 명제가 하나 나오니 R이면 나 Q. not Q이다도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참인 명제 두 개를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됐나요? 됐지?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자고요? 참인 명제를 최대한 한번 끄집어 내보라는 겁니다. 일단 몇 개 나오냐 참인 명제 여기에서 두 개 나오겠지. 얘 대우, 얘 대우. 근데 그거 말고 뭐도 있습니까? 역. 요거 두 개 뭐 할 수 있냐? 역은 참이 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무조건 대우만 결정되어 있는 거야. 원래 명제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얘네들 두 개 뭐 할 수 있냐? 모양을 딱 보니까 3단 문법을 쓸 수 있지. 왜? 여기 Q잖아.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는 대우 쓰면 되지. 그럼 얘 대우 쓰면 뭐 됩니까? Q이면 나다리다. 나달이죠. 여기도 미리 써놓을까? 나 Q이면 나피다. 나 P이다. 그리고 뭐하고 뭐 연결하면 요거 두 개 연결하면 3단 문법에 의해서 P이면 뭐가 나옵니까? P이면 Q이다. Q이면 나달이다. Q이면 나다리. 나달이다도 참이 되겠네. 그럼 요게 참이면 다시 얘 대우도 또 참이지.
얘 배우는 뭔데? 아니면 나피이다. 그래서 아마 오지선다 중에서 4개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1번이 뭔데? P이면 나달이다. 이게 1번이죠? 2번 뭔데? Q이면 나달이다. 이게 2번이죠? 3번 뭔데? 나Q이면 나피이다. 이게 3번이죠? 4번 뭔데? R이면 나피이다. 이게 4번이죠. 5번 뭐라 그랬습니까? not R이면 Q이다. 나달이면 Q이다는 어디에도 없다. 답이 몇 번? 5번이 된다는 얘기야. 3단 논법 할 때도 이런 거 있었잖아. 잘 낸다 그랬지. 왜 잘 낸다 그랬냐? 어려워서 객관식 문제 내기 참 좋다 그랬잖아. 적당히 연결되는 2개의 명제를 던져놓고 참이 아닌 걸 고르시오 하면은 늘 참인 게 4개 나오기 때문에 오지선다에 내기 참 좋다 그랬습니다. 갑니다. 자, 드디어 증명이에요. 증명은 3가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1가지도 아니고 2가지도 아니고 3가지를 배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증명 보자. 증명 3가지 배운다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배웁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 원래 명제를 그대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부담되고 잘 안 돼. 그런데 대우를 썼더니 쉽게 증명되는 그런 형태를 1번이라고 그러고, 2번째는 뭐 할 거냐면 귀류법 증명을 합니다. 귀류법. 커 아니다. 커로 자꾸 보이는데 어떡하지? 그 2를 떼요. 네. 자꾸 커로 보이는데? 귀류법이다.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 3번째는 대소증명. 내가 얘보다 큽니다. 증명하세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 마지막 파트에서 증명의 3가지 내용을 배우고, 이 3가지는 다 시험에 나옵니다. 다 시험에 나온다. 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학도 버거운데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나오는 증명은 뻔한 것들만 나와요. 거의 원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나는 증명 같은 거 못해 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되는 내용 똑같은 모습 여러 번 반복하면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 뭐냐?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뭐 할 거냐면 제일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예제 문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 정말 쉬운 거. 일단 근데 문제는 뭐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정수의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정수의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 양정수, 음정수, 영. 분류하는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참고로. 너무 어렵게 정수라고 하지 말고 자연수라고 생각해도 좋아. 우리 필요에 따라서 자연수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 저렇게도 분류할 수 있다. 자는 거 아니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자연수를 짝수 홀수로 분류할 수 있냐? 네. 그치, 가능하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연수를 짝수 홀수로 분류했을 때 짝수 모양과 홀수 모양을 수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짝수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 짝수. 이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2로 할 수 있어.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건 이렇게 쓴다. 짝수는 이렇게 2K. 그리고 여기다 뭐 쓰면 되니? K는 0이 아니다. 자연수.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자연수의 분류라 그럽니다. 홀수는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2K 마이너스 1. K는 자연수. 2K 마이너스 1. 플러스 1도 되는데 마이너스 1로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여기도 똑같이 K는 자연수라고 적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아니 선생님 그게 뭔 개소리입니까? 홀수를 이렇게 적으면 더 좋잖아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홀수 중에서 누가 누락돼 버리냐? 1 넣으면 1부터 대입하면 3부터 출발하잖아. 네. 1이 누락돼 버리지. 그러니까 2K 플러스 1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쓸 거면 K는 아닌 정수 이딴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해요.
안 좋겠죠. 해로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걸 좋아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연수를 꼭 짝수, 홀수로만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봤자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많아봤자 2가지, 3가지 정도밖에 안 해. 1의 자리 자연수.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원래 짝수, 홀수라는 말은 없던 말입니다. 뭐라고요? 짝수 홀수. 짝수, 홀수는 없던 말인데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자라고 새롭게 생겨난 말이야. 원래 짝수의 의미는 2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라는 말을 많이 쓰면 2의 배수 불편하니까 짝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야. 홀수는 원래 무슨 말이었게? 3의 배수. 네? 2의 배수 마이너스 1인수.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1인수. 불편하지? 네. 불편하니까 홀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를 분류한다 그러면 핵심은 이거야. 어떤 숫자로 나눌 것이냐에 따라서 분류는 무수히 많아진다. 3으로 나누면 분류를 3가지 할 수 있고요. 4로 나누면 4가지로, 5로 나누면 5가지로. 지금 그게 뭔 개소리입니까? 5로 나누면 우리는 자연수를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나머지가 0인수, 1인수, 2인수, 3인수, 4인수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에 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99번 봐봐라. 299번에 첫 번째 줄 읽어보면은 어떤 멘트가 눈에 쓱 들어오니? n이 가운데 뒤쪽 부분에 n이 뭐라 3의 그랬냐? 배수가 3의 배수이면 이런 말 나오지.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라는 말 보이지? 네.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다 나오잖아. 그러면 299번은 어떻게 분류해야 되겠니?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인수, 1인수, 2인수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야. 5의 배수 블라블라 나오면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인수, 2인수, 2인수, 3인수, 4인수. 이해되지 뭔 말인지? 됐죠 여기까지? 자 됐으면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건 너네가 집에서 풀고 가장 쉬운 문제로. 어차피 어려운 건 안 나와. 추워? 앞으로 오면 따뜻한데. 앞에 따뜻하지? 추워 거기도? 쌤 저도 추운 것 같아요. 나만 덥나? 네. 나만 덥나? 너네 이 겉옷 안에 속옷 안 입냐 혹시? 어떤 반에서? 속옷 안 입어? 아 입는데요. 속옷 입는데도 추워? 아니 반팔티 하나 더 입는. 좀 따뜻하게 입고 댕겨라. 이 사람들. 낮추 좀 올리자 온도. 춥다고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다고 26도는 아니지 수연아, 그치? 근데 26도가 옛날에 막 적정 온도라 그랬는데. 건물이 부서가지고 26도 하면은 다 죽어요. 더워서. 자 해볼게. 문제를 뭘로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A, B가 짝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거 당연히 참인 명제죠. 맞냐? 당연히 참이지. 곱해서 짝수면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 이걸 증명하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당연한데 증명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앞에 보세요. A, B가 있고요. 여기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A, B는 두 숫자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복잡한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 B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순한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복잡한 모양에서 단순한 모양으로 가는 거는 뭐하다? 증명이 어렵다. 너네
집에서 너네는 그런 거 안 해봤나? 택배 같은 걸 뭐 시켜가지고 DIY 뭐 이런 거 해봤냐 혹시? 미니어처. 해봤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다이어리 다이어리 뭐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와이셔츠냐? 맞아.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 Do it yourself지. 아니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택배를 보내주는데 야 너네가 만들어라 하고 재료만 던져주는 거잖아. 너네가 알아서 만들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책상을 보냈어. 근데 책상이 이렇게 완제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분해돼서 오는 거야. 그리고 뭐 설계도가 하나 있겠지, 설명서가.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니? 그 설명서대로 막 조립하면 되잖아. 이해돼? 네. 아씨, 이제 여기까지 왔나? 조립하는 게 편하냐, 분해하는 게 편하냐? 분해. 부시는 거 말고 임마, 분해하는 거. 아, 조립. 분해가 어렵다. 조립이 쉽다. 아이씨. 복잡한 모양에서 단순한 모양으로는 뭡니까? 증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단순한 모양에서 복잡한 모양으로 가는 증명 모양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얘를 여기 갖다 놓고 얘를 여기 갖다 놔야 되거든. 그런다고 자리 바꿔버리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같은 명제가 아니잖아. 자리 바뀌면서 같은 명제 되려면 대우명제를 쓰는 수밖에 없다고. 이럴 때 대우명제 쓰는 거야. 되냐? 대우명제 쓰자. 얘를 부정해가지고 왼쪽에 갖다 놓읍시다.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의 부정은 뭡니까?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의 부정은 A, B 중 A, B 모두 홀수. 짝수가 아니다 홀수이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A, B가 짝수이다의 부정은 A, B가 홀수. A, B가 홀수이다. 그래서 이게 대우명제가 되고 우리는 얘를 증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증명하기가 뭐하다고? 쉽다는 거야. 아, 쉬워. 쉽다는 거야. 방금 전에 배웠던 자연수의 분류에 의하면 A, B 모두 홀수라 그랬으니까 A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를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고요. B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2K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다른 숫자로 써야 된다.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괄호 열고 K, M은 자연수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됐냐? 네. 그리고 뭐 하면 되느냐? A, B가 홀수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변변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A, B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A, B는 2K-1에 2M-1을 곱한 모양이 되겠죠. 얘를 뭐 하는 거야? 전개해서 홀수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야. 전개하면 4KM 2K 2M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배의 2KM 마이너스 K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됩니다. 됐나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2KM 마이너스 K 마이너스 M은 0 이상의 정수이므로 A, B는 홀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얘가 0 이상의 정수로 나와 항상. 따라서 대우가 참이므로 이 마지막 멘트를 꼭 써야 됩니다. 안 쓰면 1점 감점이에요. 대우가 참이므로 원명제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구조.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하셔라? 299번 같은 거는 빈칸에 한번 채워 넣어봐라. 300번은 도전해보고 안 풀리겠지. 증명 못하겠지. 네. 그래도 도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되냐? 네. 어우 다들 졸리고 난리 났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건 뭐냐면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 이거는 거의 원툴입니다. 원툴. 귀류법. 우리가 뭐 수학과 갈 것도 아니고 무슨 수학과 우리가 뭐 학사, 석사도 아닌데 뭔 증명이냐.
맨날 하는 증명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원툴인 증명을 오늘 할 겁니다. 점수 4분이에요. 몇 분이구나. 개멀었죠 아직. 아니 진짜 아직 안. 보다 찍어라. 자, 규율법 보자. 거의 더 적어야 돼? 네. 규율법. 저거 한자말이다. 법은 뭐냐? 법. 방법. 방법. 귀는 뭐냐? 귀. 돌아가기. 돌아갈 귀. 언제 쓰냐? 다시 본론으로. 빨리 집으로 귀가하시오. 지금요? 또 뭐 있냐? 귀적. 귀적? 그건 귀신 귀자겠지, 임마. 귀가. 했잖아. 귀. 너네 게임하면 마을로 귀환하는 뭐 그런 주문 같은 거 하잖아. 귀환. 또 뭐 있냐? 돌아갈 귀자. 귀천도 시 있지 않냐? 귀지. 귀집 뒤진다. 귀천도라는 시 모르냐? 네. 뭔 말이냐 이건? 몰라요. 귀천 그러면 뭐겠냐? 돌아갈 귀자라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겠냐? 하늘로 돌아. 하늘로 돌아가겠지. 뭔가 심오한 시 같지? 뭔가 심오한 시가 있어. 귀율법 류는 뭔데? 류. 오류야 오류. 그러니까 귀율법이라 그러면 오류로 돌아가는 증명 방법을 귀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율법에 내가 구성만 알려줄게. 구성은 이런 식이다. 구성. 자 간다. 이렇게 된다. 봐. 귀율법 구성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증명하지? 슈퍼샤이. 어떻게 하지? 뭐 하지? 증명? 뭐 하지? 고래는 뭐 포유류이다. 구성만 얘기하는 거야.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구성을 알려주는 거니까. 고래가 포유류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데 직접 증명이 잘 안 돼.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박사님 너무 이 명제를 부정합니다. 어떻게 부정하느냐? 고래는 고래는 아니다. 포유류가 아니다 라고 가정하는 거야. 좀 어려운 말로 부정을 가정한다고 얘기해요. 주어진 명제에 부정을 가정한다고 얘기한다. 그 다음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중간 과정이 있어요. 중간 과정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논리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논리적으로 완벽하다. 여기서 틀린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결론을 얻었더니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은 결론이 1 더하기 1은 7이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구조를 우리가 귀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자, 뭔 말이냐? 직접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해 놓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었는데 중간에는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다고요. 완벽하다고요. 근데 결론이 엉뚱하게 나왔지. 그러면 얘가 엉뚱하게 나온 결론이 엉뚱하게 나온 데에는 누구 책임이냐 이거야. 여기 책임일 리가 없잖아. 왜? 여기서 논리적으로 뭐라 그랬냐? 완벽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누구 책임이니? 얘 책임이지. 이게 틀린 말이 된다는 얘기야. 고래가 포유류가 아니다가 틀렸기 때문에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구조가 이런 거다. 대충 이해되지, 이 구조는. 근데 문제는 이걸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거의 원툴이야, 원툴. 그 문제를 우리가 풀 거야. 어디를 풀 거냐면은 301번 아니고요. 302번도 아닙니다. 301번-0번이라고 적어라. 301-0. 뭘 증명할 거냐면은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할 겁니다. 루트 2는 무리수,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게
귀율법을 이용한 증명의 거의 원툴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 얘가 나올 확률이 90%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제외한 다른 귀율법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다. 나오면 틀리면 된다. 진심으로. 이거는 달달달 연습하셔야 돼. 객관식으로도 나오고요, 단답형으로도 나오고요, 서술형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습하셔야 된다. 자, 이거 증명하기 전에 얘를 증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부터 적는 거는 증명을 위해서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고, 몰랐다면은 정리해 놔야 되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루트 2는 실수이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유리수의 정의는 뭐냐?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 그래요.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유리수는 A분의 B, A, B는 약분까지 한 서로소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끝난 거 아니고 하나 더 있다. 마지막이 뭐냐면 자연수 K에 대하여 K제곱이 2의 배수이면 K도 2의 배수이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 정도 내용은. 그 세 가지 내용은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겁니다. 적었니? 거기 301-0번으로 301번, 302번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귀율법으로 증명할 거야. 귀율법 증명 출발 어떻게 한다 그랬냐? 부정하고 부정을 가정한다. 무리수이다의 루트 2는 실수라 그랬으니까 무리수이다의 부정은 유리수다가 되겠지. 그래서 증명의 출발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그럼 유리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랬니? 서로소인 정수분의 정수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2는 자 유리수의 정의를 쓴 겁니다. A분의 B라고 쓸 수 있고 A, B는 서로소인 정수라고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됐죠? 치과 갔다 보면 턱이 빠져가지고 마취 받은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턱이 빠져버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껴주셨어요?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와. 아, 네. 조금만 벌리면 되는데 마취되면은 모르지 내가 얼마만큼 벌리고. 예전에 한번 마취했다가 내가 혀 씹은 적이 있는데 혀가 너덜너덜. 꼬맸어요 그래서? 아니 저절로 이제 돌아와. 재생돼요. 저절로 이제 혀를 꼬매냐고? 그거는 욕이죠. 혀 꼬매버린다는 거는. 너 혀를 꼬매버린다 이러잖아. 보통 혀 말고 뭐 꼬맨다 그러잖아. 입을 꼬매고. 혀는 더 심하지. 혀를 꼬매는 거. 귀엽다. 되냐? 자 그럼 봐봐라. 간다. 양변에 A 곱합니다. 양변에 A 곱하면 어떻게 되냐? 루트 2A 루트 2A는 B가 되죠. 루트 나오니까 짜증납니다. 양변 뭐 하자? 제곱할 거야.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2A 제곱은 B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됐지? 자, 그럼 봐봐라. 해봐. 좌변이 혹시 2의 배수 맞습니까? 네. 왜 2의 배수니? 2에 이가 곱해졌으니까. a제곱이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2가 곱해졌기 때문에 좌변은 2의 배수죠. 봐봐. 그런데 여기 좌변 오면 뭘로 연결돼 있냐? 등호. 등호로 연결. 등호라는 건 뭔 말이야? 좌변과 같다. 우변이 같다는 얘기잖아. 야, 좌변이 2의 배수면 우변도 2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네. 돼. 그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b제곱이 2의 배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됐냐? 야, b제곱이 2의 배수면 이제 마지막 조건 쓰자. b제곱이 2의 배수면 b가 뭐가 되는 거야? b도 2의 배수가 되는 거지. 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2의 배수면 그 자연수도 2의 배수가 된다고 했잖아.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이건 증명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됐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아까 대우를 이용한 증명에서 했던 거야. 야, 2의 배수면 짝수가 되는 거고 짝수는 뭐라고 쓸 수 있었냐? 2K. b는 2K. 2k, k는 정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K는 자연수. 정수라고 해도 되고 자연수라고 해도 되고 별 차이 없어. 여기까지 됐냐? 자, 됐으면 b가 2k니까 해봐. b가 2k인 사실을 어디에다가 최초 요식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2K 제곱 4K. 2a의 제곱은 4K 제곱. 2k 전체의 제곱이 4k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양변 2로 나눌까? 양변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a제곱은 2k 제곱 되는 거 맞죠? 네. 됐어? 봐봐. 좀 이따 필기할 시간 줄게. 그러면 얘는 다시 얘랑 똑같은 절차를 밟아갈 거야. 우변이 2의 배수지. 네. 우변이 2의 배수면 좌변도 2의 좌변도 2의 배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a제곱이 뭐 되는 거야? a제곱이 2의 배수가 되는 거네? A도 2의 배수. 그러면 a도 뭐 되는 거냐? 2의 배수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 90% 끝난 겁니다. 어떤 우리는 결과를 볼 거냐면은 아까 b가 2의 배수였잖아. 그치? 여기 a도 2의 배수 나왔잖아. 네. 여기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부터 논리적인 하자가 있다 없다?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냐? a, b가 둘 다 2의 배수가 나와버렸잖아. A는 2K. a와 b가 모두 2의 배수가 나왔지. 네. 근데 a, b가 모두 2의 배수인 것은 배수인 사실은 위에서는 아까 전에 a, b가 뭐라 그랬냐? 서로소라 그랬잖아. a, b가 서로소라는데 모순이 됩니다. 그쵸? a, b가 서로소라는 말하고 a, b가 모두 2의 배수라는 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그쵸?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증명 끝을 이렇게 두 줄로 그어줍니다. 이게 증명 끝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안 쓰면 뒤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증명 끝이라고 적어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증명 끝. 점 찍어야 된다고요? 점 말고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사선. 아. 내가 가끔 문제 풀려고 요거 많이 하잖아. 원래 의미는 증명 끝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뭐 해야 되냐면요.